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교재를 저번 주 갖다 놨는데 이게 한 주 사이에 갑자기 이게 실종이 되었네요. 그래갖고 이게 하필 또 프린터가 고장이 나버려갖고 컴퓨터 고장이 나갖고 공수가 안 돼갖고 그냥 오늘은 교재 없이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이 바둑이 이게 어려운 게 뭐 기준을 어디에 두냐가 이제 제일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3-3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프로의 기준인 거죠. 프로들은 이제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맞고 백이 귀에 실리는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당하면은 미생마가 뜨잖아요. 미생마 초반의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를 두면 이제 버려요. 딴 데를 둬요. 네, 그럼 이제 씌우면은 또 딴 데를 둬요. 네, 그럼 아직도 덜 죽었잖아요. 그럼 뭔가 또 둬야 됩니다. 이러면은 또 딴 데 두고. 이제 보면은 흙이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하는데 결국 이제 세 칸에다가 네 줄이잖아요. 12집 언저리니까 이게 한 수당 이제 효율이 뭐 4-5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원리로 일단 집을 두고 오면은 이제 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서 이걸 버리실 수 있는 분은 일단 뭐 알아도 못 버려요. 알아도. 네, 알아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오게 되면은 공격을 당하시게 되는데 일단 이게 뭐 저기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돌을 먼저 다룰 줄 알아야지 중간 단계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칸을 벌리냐 이제 세 칸을 벌리냐 둘 수 있는데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걸치면은 상대가 또 들어오면은 또 이제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형은 기본이라고 해서 이제 초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형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두 칸을 두고 상대가 다가오면은 이제 더 나가실 데가 없잖아요. 자기 모양을 정리하는데 중앙으로 이제 두는 수가 있죠. 어디로 이제 뛰나요, 근데? 항상 변 쪽으로 뛰시는 게 정수예요. 아까도 뭐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상대가 둔 쪽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이게 바둑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바둑에서 이제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둑에서 가장 강한 돌의 우선순위가 뭐냐? 귀구침이에요. 귀구침. 귀구침은 그냥 바둑에서 나오는 수많은 모양에서 이제 가장 강한 1등입니다. 2등은 변으로 이제 벌린 모양. 얘가 2등이에요. 그러니까 3등은 중앙으로 이렇게 뛰어나오거나 뭐 혹은 중앙에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많이들 말씀드리는 호구 자리 있죠? 호구 급소로 둔 거. 그러니까 이게 3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로 귀 쪽으로 가는 거는 일단 뭐 따라두는 거기도 합니다만 상대 강한 돌에 가까이 가봤자 낙이 없죠. 그래서 이제 더 상대적으로 약한 돌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슬슬 이제 다 구분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거는 일종의 수비인데요. 수비가 된 다음에는 무조건 공격으로 전환이 돼요. 자기가 잘만 두면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 선생님하고 이제 김 교수님이 하셨는데 여기를 두시고 늘고 이쪽으로 이제 머리를 때리면은 요 넋집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흙은 두기가 이제 빡빡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밀었다라고 하면 흙은 어떻게 돌을 또 움직이나요? 네. 여기서 이제 상대가 여기 뒀을 때 따라가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네, 따라가면은 이제 젖혀주면 좋은데 이쪽 호구자리 급소를 때리면은 양쪽을 어떻게 두던 간에 끊기죠.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다. 일단은 처음에는 뭐 이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대가 둔 쪽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일단 바둑에서는 고단자가 되려면은 일단 굉장히 되셔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어떤 때 더 안 되냐. 달달달달 외우시고 몇 년을 하면서도 10년 공부 도로아미탑을 되는 게 어떤 순간이냐.
예, 돌을 잡으려고 할때 돌 잡는 게 보이면 이제 휙 뒤집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배운 거는 이제 열심히 적구나 이런 거 이제 어느새 날아가고 잡을 놈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유혹은 잡는 유혹입니다. 잡는 유혹을 이겨내셔야지 전체가 비로소 보입니다. 이제 아까 젖바둑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쪽을 두고 여기 올 때 이제 협공하셔도 되고 굳힘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걸쳤죠.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굳혔는데 상대분이 지금 이쪽 한 칸을 유독 이 포석을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데 이제 배운 대로 이렇게 뒀는데 백을 잡으신 분이 이제 자꾸 이렇게 눌러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압박하면 또 눌러오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허옇게 변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뭐 잡히기 바쁘고 안 잡히면은 다 싸발려갖고 중앙에 허옇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얘가 한 칸을 띄웠으니까 이쪽을 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 두셔도 되고 요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붙여 놓으시면 요거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손해가 될 경우는 아예 없고요. 이렇게 두고 이제 두 칸 내지 날짜 두시면은 결국에는 상대가 어디에 두던 간에 이쪽에 들어가는 공격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넉 점 잡혔다고 제가 이제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잡으러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아직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으실 때는 두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공격한다고 배운 대로 하려고 했다가 두다 보면 이제 탄력받으면 잡으러 다니시는 게 문제죠. 그리고 내가 4점 하수인데 자기 처지를 망각하고 고세도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 약소국이 강대국을 침범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받아도 못 들어가잖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가는 건 없는 건데 이게 어쨌든 두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적절하게 이제 커트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그 4단 레벨의 분들의 바둑에서는 한 가지가 이제 손 빼기가 유독 어렵죠. 그러니까 상대가 돈 반대쪽에 둔다가 어렵고 손을 뺀다가 또 특히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모양이 대표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손을 빼셔야 돼요. 흑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더 여기서 뭐 밀거나 뭐 끼우거나 등등은 두면 둘수록 이제 거기서 똘똘 뭉쳐 버리거든요. 호구가 니네냐 하나는 손빼기가 참. 안 두면 딱 호구로 막으니까. 호구 유혹이 보통 심한.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호구가 몇 등이라고 했나요?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귀부침이에요. 1번이 귀부침. 그러니까 얘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금메달, 얘가 은메달, 또 얘가 동메달이야. 그러니까 난 이미 금메달 얻었는데 지금 동메달한테 지금 성질 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기가 막혀서 그렇죠. 호구 자리가 빛을 발하는 거는 이제 좀 범위가 좀 좁혀져야 되는데 하시더라도 일로 가셔야 돼요. 호구 자리 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여기를 두면은 그때 두시면 되지. 그러면 백이 지금 여기서 여기 둔 거니까. 그러니까 백은 어차피 안 두거든요. 참고로 여기를 막으면은 이제 흑은 여기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 모양에서 이제 지키셔야지. 지키면. 그리고 이제 상대가 3-3을 들어갔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여기선 또 여기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두시면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오는 그 수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거지. 그냥 여기 온다고 이제 여기만 쳐다보시면은 상대 아무리 많이 깔아도 잘 못 이기는 겁니다. 후보야. 자, 아까 또 이제 이쪽으로 뭐 어떻게든 걸치고 높게 두면 이제 이렇게 오는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한 칸 굳히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가오는 게 머리가 아프니까. 네, 여기도 이제 파이고 여기도 파이잖아요. 이제 하나 여기 있으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로 다가왔을 때 네,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따라가지 않으셔야 돼요. 이쪽이 더 파괴력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여기가 더 나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여기를 뒀는데요. 상대가 상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 기구침이 1번, 변으로 벌린 게 2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귀는 어쨌든 강한 돌이고 얘는 약한 돌이에요. 얘는 집이 한 번에 사는데 변은 한 번에 사는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안에서 못 사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맨날 도망만 치냐 그러는데 좋은 수비는 공격으로 자동 전환이다 그랬죠. 여기로 이제 막으면은 저 한 점이 갇히고 여기로 뛰어나오면은 저기를 이제 가둘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 한 칸 뛰어나오는 게 단순히 도망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까 하신 것 중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씌웠잖아요. 이 찌른다가 여기 찌르셨으면은 무조건 어디를 끊으셔야 되냐? 무조건 여기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찌르는 목적은 없어요. 예. 예. 그냥 이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온 동네 이렇게 막 쑤셔대면은 이게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악수냐? 끊어놓고 단수 치고 이제 밀 때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린 건 이거죠. 이쪽을 이제 밀어 놓은 다음에 씌워 놓으면 넉점이 곤란하다. 못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저거를 저쯤 되면 이제 욕심이 나거든요. 욕심이 나는데 이게 얘도 이런 식입니다. 건너 붙이고 늘면은 일단 받으셔야 돼요. 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또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이제 한 번에 돌이라는 건 절대 한 번에 안 죽어야지. 이렇게 험난해도 그러니까 패라도 나죠. 이 모양이. 근데 지금 흑이 백이 이제 바둑은 이제 이 패가 저 패가 되면 누가 이길까요? 패가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으세요? 무조건 백이 이깁니다. 네. 살려고 하는 쪽에 패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에 패감이 있고 다 패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이렇게 되면은 네. 항상 사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들이 괜히 그 공격받고 잘 안 두는 이유가 사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리면은 어쨌든 이거 패감 썼다 치고 자 그럼 따내면은 패감 없으니까 백은 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으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면은 하수다 이거예요. 살고 죽고는 내 목이 아니다 이거는 상대 목입니다. 근데 넉점 접었으니까 죽겠습니까 상대가? 안 죽는 거예요. 고수에도는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원래가 안 죽습니다. 원래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이 이제 주로 이제 기본 기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게 바둑 약하다 뭐 쉽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복의 개념이에요. 반복.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수업식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일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버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4월입니다. 시전 4월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4월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4월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친입 이후로 4월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친입 이후 나오는 4월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4월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4월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4월의 모든 것, 여러분을 4월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